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대검 현관 앞에서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걸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여권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윤 총장의 맞대응을 자제했던 민주당은 검찰 쿠데타, 정치검찰의 끝판왕이라며 맹공격에 나섰습니다. 야권은 윤 총장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사의 파동을 겪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도 교체됐습니다. 후임으로 친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 지역 땅을 가장 먼저 구입한 사람은 과거 신도시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과천 사업 단장 출신 박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가 2018년 6월 땅을 산 이후 다른 직원들도 줄줄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과천 시흥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아예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대파 가격이 1년 전보다 무려 3배나 올랐습니다. 아예 집에서 대파를 키우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떠납니다.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전격 사퇴했는데요.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여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에서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정치권은 오늘 발언 중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 말을 정치 선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닷새 뒤면 대선이 정확히 1년 남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가상 후보였던 대선 빅3 후보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판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각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 윤석열의 마지막 날을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에 휴가를 내고 오후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석열 검찰총장. 차에서 내린 윤 총장의 첫 발언은 사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넉 달 앞두고 총장직을 던진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한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본인이 정치활동이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이미 정치행보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윤 총장 출근길에는 지지자들이 몰려와 응원했습니다. 윤 총장은 별도의 이임식 등을 갖지 않고 대검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마지막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긴 편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윤 총장 사퇴로 검찰 대행체제가 불가피해졌는데요. 이 졸지에 수장을 잃은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검찰청 현장에 공태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공 기자, 윤 총장이 조금 전에 퇴근을 했죠. 이 직원들이 많이 나와서 배웅을 했다면서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1시간 전쯤 이곳 대검찰청을 떠났습니다. 1층 현관에서 직원들이 건넨 꽃다발을 받고 악수를 했는데요. 윤 총장의 퇴근길 발언 들어보시죠.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저도 27년 공직생활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총장의 퇴근길에는 검찰 직원 10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대검 현관 전광판에 총장님 사랑합니다라는 문구를 띄워놓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앞서 오후 4시쯤 검찰 내부방에 사직의 글을 올렸습니다. 총장직 사퇴가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동요 없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글에는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 안타깝다거나 잊지 않겠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 같기도 한데 총장 사퇴를 두고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윤 총장의 사퇴 발표가 나오자 검찰은 하루 종일 술렁였는데요. 올 것이 왔다면서도 윤 총장 없는 검찰의 앞날을 걱정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후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당분간 조남관 대검차장 검사가 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의 역할은 사퇴 이후 더 중요하다며 검찰을 대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수사관은 검찰 내부망에 당신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는 글을 올리며 윤 총장을 압박해온 여권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쭉 임기만은 지키겠다고 했던 윤석열 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 여권에 직격탄을 날리더니 갑작스럽게 사의까지 이어졌죠. 그는 주변에 내가 그만둬야 여권이 멈출 것 같다고 말했다는데요. 자, 2일 아침 인터뷰 보도부터 3일 대구 방문, 4일 사퇴까지 긴박했던 48시간을 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 고등검찰청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여권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검수완판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국정원 댓글 수사 이후 좌천돼 근무했던 대구에서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 공식 일정을 앞두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후배 검사들과 간담회와 만찬을 마치고 나온 윤 총장의 얼굴은 다소 상기돼 있었습니다. 대구가 내가 여러 차례 근무한 데라 여기 정이 많이 덕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거취에 대한 고민을 끝낸 듯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서울로 가는 차에 올랐고 오늘 오전 휴가를 냈습니다. 이때 자택에서 사퇴 입장문을 가다듬은 걸로 보입니다. 앞서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검찰과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안팎의 지인들이 윤 총장으로부터 내가 그만두어야 여권이 멈출 것 같다는 말을 이미 수차례 들은 시점이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만나겠다고 했지만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윤 총장의 사퇴 결심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확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칼을 대온 권력형 수사 사건들입니다. 지난 인사 때도 이 수사팀들을 해체하지 말라고 요구해서 관철시켰었는데요. 윤석열 없는 검찰에서 이 수사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이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인사에서 이른바 권력수사팀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측에 강력히 유임을 요구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현 상태 유지와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 사태로 산 권력 수사의 동력이 유지되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월성원전 폐쇄, 울산시장 선거 개입,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팀이 영장 청구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거나 내부 의사결정이 지체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힘 있는 사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너무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만들어 놓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도 새기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바람막이 역할을 해온 윤 총장이 물러나면서 검찰 전체가 외부 입김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친정부 인사가 후임 총장에 임명되면 수사팀이 대폭 물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대구 고검, 지검 관계자 간담회에서 인사권자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임 뒤 벌어질 상황을 의식한 윤 총장의 마지막 당부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을 가리켜 우리 총장님, 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 했었죠. 이 두 사람의 애증의 관계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의 표명한 지 75분 만에 대통령은 전광석화처럼 수용했는데요. 이 사의 수용 여부를 미루고 있던 신현수 민정수석도 함께 교체했습니다. 이 결별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한 지 75분 만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후임 검찰총장 임명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지명될 후임 검찰총장 후보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윤 총장 사의 수용을 발표한 지 45분 뒤에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의 교체 사실도 발표했습니다. 신 수석은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후 사표를 제출했고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한 상태였습니다. 새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췄던 대표적인 친여권 법조인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문 대통령과 함께 변호인으로도 나섰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맡은 바 소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논란을 빨리 정리하고 분위기를 다잡아 검찰개혁을 밀고 나가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의 기습 공격을 친정부 인사로의 신속한 진영 재정비로 막아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전광석화 같은 깜짝 결정이며 대놓고 폭주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윤석열 총장은 여야 모두에게 내 편인 듯 내 편 아닌 사람이었죠.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민주당 볼까요? 내 편인 듯한 부담감을 완전히 떨쳐낸 민주당은 참았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치 검찰의 끝판왕이라며 야당과 결탁한 기획 사퇴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입니다.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몫입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정치적 득실을 따진 야당발 기획사태가 의심된다며 정치검찰의 끝판왕으로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검찰들의 쿠데타가 시작됐다. 염치 없고 값싼 사람이라는 격한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이 지켜주려던 임기를 정치 이벤트를 위해 내동댕이 쳤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SNS에 윤 총장을 죽은 권력만 물어뜯는 하이에나에 비유한 글을 공유하며 비판했고 추미애 전 장관도 윤 총장이 부패 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해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며 막상 정치를 시작해도 파괴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자연인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을 탓할 일은 없고 평소 SNS를 통해 자주 의견을 밝혀왔던 이재명 지사도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사퇴가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보여줬다며 중수청 설치에 차질 없는 진행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유력한 대권 후보가 아직 없는 야권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다음 달 재보궐선거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가 큰데요. 하지만 이 속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힘보다는 국민의 당이 더 반기고 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의 사태가 안타깝다면서도 윤 총장과 힘을 합쳐 헌법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윤 총장의 뜻도 좀 확인해보고 또 어떤 식으로
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지 아마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4월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윤 총장의 사태가 정권 견제 심리를 결집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국민의힘과 함께할지에 대해서는 속내가 복잡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 총장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봐야 안다면서 국민의힘에 쉽게 합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온다고 하면 환영이지만 아니라면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3지대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은 사퇴 의사를 밝힌 윤 총장을 향해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윤 총장의 말을 경청하고 윤 총장을 지지해 주십시오. 윤 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횡포를 저지합시다. 윤 총장과 손을 잡으면 야권발 정계 개편 과정에서 제3지대가 구심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제3지대 신당 창당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은 보궐선거 이후 움직일 것이라며 제3지대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어쨌든 큰 변수가 생긴 건데요.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최주영 기자 오늘도 나왔습니다. 최 기자, 사실 어제까지도 오늘 사표를 낼 거다 이런 예측은 많이들 못했는데 왜 오늘인 겁니까? 검사장들 사이에서도 사실 예상하지 못한 사표다 이런 반응이 많았었는데 윤 총장 측근들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취재해보니 총장직 사의 표명은 일주일 전, 그러니까 여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온 시점에도 거론됐다고 합니다. 일부 측근에게는 어제 저녁, 그러니까 이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이 사의 표명 계획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권에서 사실 이번 주 이르면 발의하겠다고 했던 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이 발의를 미루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 사의 표명을 연기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정치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 인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데다가 월성원전 같은 핵심 현안 수사가 진척될 때마다 사실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권이 중수청법 발의를 늦출 가능성도 시사했었지만 윤 총장으로서는 시기만 늦을 뿐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 결과가 오늘 이런 전격 사퇴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윤 총장이 정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사실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윤 총장의 측근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이 측근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시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선에 출마하려면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별의 순간을 언급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적절하다라고 시점을 평가했고요. 야권 인사들 임박한 재보선과 대선 1년 전이라는 점에 주목하더라고요. 주요 정치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1년 뒤에 대선이 있고 한 달 뒤에 재보선이 있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되려면 다음 달 서울, 부산 보궐시장 선거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지금쯤 사퇴를 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또 여권에서 퇴직 검사는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거든요.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출마 자격 시비를 아예 없애기 위해 1년 전인 3월 9일 이전에 사퇴한 것 같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특히 사퇴 명분도 필요한데요.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이슈가 터졌고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 지난해 추미애 장관과 갈등을 빚을 때 올랐던 지지율이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윤 총장 당장 내일부터는 뭘 한다고 하나요? 일단은 특별한 계획은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 총장 측근은 이 사의 표명 전부터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고는 있지만 입당이나 혹은 창당 계획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본인의 역할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정치권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이자 윤 총장의 향후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본격적인 이제 자신의 정치 행보는 재보선 이후부터 하고 재보선 전에는 야권 측면 지원을 할 것 같다는 게 야권 내에서 나오는 분석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박원순 전 시장 선거를 도울 때처럼
캠프 사무실을 한번 방문한다거나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이와 동시에 대권 행보를 위한 준비도 필요할 텐데요. 우선 활동 영역을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분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업무만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능통하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의도겠죠. 또 지지 세력을 규합해 조직을 만들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글쎄요, 야권에 이제 기대를 이제 전해주셨는데 오히려 속내를 보면 여권보다 오히려 야권이 더 복잡 미묘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국민의힘이 가장 복잡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총장과 국민의힘은 지향점이 같다고 말하면서 러브콜을 보내는 분위기인데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올까라고 물으면 부정적입니다. 일단은 제3지대에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자칫 제3지대가 너무 커질 경우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존재감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된 날인데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해서 불쾌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반면 안철수 대표는 가장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제3지대 세력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권은 어떤 반응일까요? 떠나서 후련해하는지 아니면 좀 당황하는 분위기도 있는지요? 네, 여권은 우선 겉으로는 윤 총장을 맹비난하면서도 속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당장 재보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권에서 띄운 재난지원금, 백신 등의 이슈가 덮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의를 속전속결 처리한 청와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내부 분위기를 좀 알아보니 어제까지도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할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자, 최 기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오늘 윤 총장 사의 수용과 함께 대통령 민정수석, 신현수 수석도 바꾸고 더 나아가 후임 수석까지 발표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후임 검찰총장 인사도 속도를 낼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법조계에서 나오는 관측은 이렇습니다. 이 다음 달 7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 서울시장 선거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총장 직무대행을 맡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변수는 이 차기 총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이 어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수처가 맡을지 혹은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낼지는 아직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최주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배신감을 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속보입니다. 광명과 시흥의 7,000평 땅을 사들인 간큰 직원들은 멀지 않은 과천 의왕사업단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 가장 먼저 땅을 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채널A 취재 결과 직급이 높은 과천 사업단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보도 많이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이후 동료와 부하 직원들도 땅 매입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 6월 27일 시흥시 무진해동의 5,900제곱미터 땅을 4명이 나눠 샀습니다. 이 중 LH 직원은 3명. 2급 박모 씨, 안모 씨와 강모 씨입니다. 박 씨와 안 씨는 사내 부부고 강 씨도 자신의 배우자와 땅을 나눠 산 겁니다. 이 중 가장 지분이 많은 박 씨는 2015년부터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장을 맡았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또 강 씨는 박 단장 밑에서 일하던 직속 부하였습니다. 박 단장 등은 당시 평당 108만 원의 땅을 샀고 지금 시세는 180만 원대입니다. 19억 400만 원을 주고 사 2년 반 만에 13억 원가량 차익을 본 겁니다. 박 단장의 땅 매입을 지켜본 LH 직원들은 1년 뒤 줄줄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2019년 6월 박 단장의 동료인 김모 부장이 땅을 샀고 같은 날 부하 직원이던 과천사업단 보상부 소속 직원들도 단체로 매입했습니다. 직원들의 땅 매입은 2년간 이어졌고 일부는 자신의 가족과 배우자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강 차장 등은 지난달 이사대책 발표 1년 전인 작년 4월까지 땅을 추가로 매입하며 막판 물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단장은 직위 해제 전까지 경기지역본부 자문위원으로 있었고 박 단장 동료 김 부장은 서울지역본부 산하 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이 사건의 핵심은 LH 직원들이 자신들만 알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느냐죠. 이들이 부동산을 샀던 시기를 살펴봤더니 국토부가 후보지 검토를 하던 2018년에 구매를 시작했고 3기 신도시 후보지가 좁혀질 때마다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과천사업단장 출신 박모 씨가 2018년 6월 27일 부하직원 광모 차장과 함께 처음으로 광명시흥에 깃발을 꽂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2018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광명 등 8곳의 수도권 신규 택지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신 의원은 국토부 직원에게 받은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검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국가적 기밀 사항인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 그 자체를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는 사실은 심대한 범죄입니다. 박 단장이 땅을 살 무렵 이미 국토부와 LH 내부에선 신도시 후보지 논의가 구체화됐던 겁니다. 결국 정부는 문제 지역을 제외하고 12월에 하남 교산 등 1차 3기 신도시를 발표했고 이듬해 5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을 추가했습니다. 광명시흥은 계속 고배를 마셨지만 차기 유력 후보지로 오히려 선택지가 좁아지자 LH 직원들의 대범한 집단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2차 3기 신도시 발표 직후인 2019년 6월부터 광명시흥 땅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몇몇 직원은 지난 4월에도 추가 매수했고 3수 끝에 광명시흥은 지난 2월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LH 직원들이 58억 원이나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다는 점도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농협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신도시 예정지 근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어서 홍유라 기자입니다. 최근 묘목이 빼곡하게 심어진 땅입니다. 이 땅을 담보로 LH 직원은 북시흥 농협의 한 지점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본을 살펴보니 같은 지점에서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LH 직원이 여럿입니다. 합산해보면 58억 원의 집단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지담보대출은 감정평가를 거쳐 대출 약정서를 쓴 뒤 담보 인정 비율 최대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통로로 토지 투자자들은 농협을 많이 찾지만 농지 담보 취급해갖고 융자를 주는 금융기관이 농협이 그걸 전적으로 많이 해요. 다른 시중은행들에서는 또 여기 그 전납들은 취급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북시흥 농협 산하 지점은 8곳입니다. 그중 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꼭 거기서 한다기보다도 이쪽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쪽 사정을 잘 아니까 농협이. 논란이 확산되자 농협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의혹에 대한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집값은 공공에 맡기라던 정부에서 집값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자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젊은 사람들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취업도 힘들지만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월급만 모아서는 내 집 마련이 힘든 2030 세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강한 반감을 보였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스포츠팀 승부조작과 별다를 게 없고 부의 재분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뒤에서 내부 정보를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이익이 취했다는 거는 정말 범죄죠. 30대 넘어가면서 이제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제 집을 구하고 싶다.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기사들을 좀 접하게 됐을 때는 박탈감도 들고 기성세대에 비해 자금도 정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허탈함도 드러냈습니다. 땅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언젠가 집을 사야 되는 입장으로서 그 집을 살 기회를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뺏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0대다 보니까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또 집도 없는 상태이고 그분들은 이미 땅도 있고 뭐 건물도 있으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더 불쾌하고 취업준비생들은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공기업 직원의 비도덕적 행태에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공기업에 실은 들어가기 요즘 너무 어렵고 취업난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매일같이 NCS 공부나 여러 가지 자격증 준비만 1년 넘게 하는데 최근 인터넷의 익명 커뮤니티에는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냐는 등 LH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와 비난 여론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안정을 바라던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지만 누구보다도 화난 사람들은 광명 시흥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LH 직원들 사건 영향으로 이 지역 묘목 가격까지 뛰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지정을 아예 취소해달라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시흥시 과림동 주민 수십 명이 몰려 나왔습니다. 35.4. 갑자기 수용 용구에서 이 지역을 또 수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참 쇼크를 많이 받았습니다. LH 직원들 투기 의혹 소식에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야 맨날 농사 참나 땅이나 파는데 그런 사람들이 떠와갖고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땅 사갖고 보상이나 받으려고 그러는데 남이나 심어놓고 남이나 심어놓고. 선생님은 여기서 농사하세요? 그럼요. 우리 여기 몇 대씩 살아. 예. 여기가. 나 지금도 소 키우고. 멀지 않은 곳에 LH 공사 직원들이 샀다는 땅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연결된 도로가 없어서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맹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이렇게 묘목을 가득 심어 놓은 겁니다. 묘목 소식은 주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나도 솔직히 묘목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5,000원 하던 게 지금 15,000원 가고 비싸가지고 못 샀어요. 1,000그루씩 사간다는 거야 지금.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무를 다 사갖고요. 이런 거는 하나에 얼마예요? 3만 원? LH 직원들이 땅을 싹쓸이한 이곳에서 오히려 원주민들은 내쫓길 처지가 됐습니다. 만약에 수용되면 이제 어디론가 가야죠. 가실 곳은 있으세요? 아직 안 정했죠. 좀 막막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책도 없잖아요. 여기 텐트를 못 들어갈 데가 어딨어. 청와대가 맘마다가 텐트 두고 자야지 뭐. 딴 사람들이 고를 걸 지들이 가르쳐서 고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십 년, 30년, 50년 그 지키던 땅을 지들이 그 정부 내부 정보망으로 알아갖고 사들인 거 아니에요. 급기야 신도시 계획을 아예 철회하라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옵니다. 신도시는 철회돼야 된다. 행정소송을 비롯해서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투쟁을 할 생각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집값을 잡는다는 정부의 계획,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 실현하고 오면 좋죠. LH는 땅 장사해서 좋죠. 원주민들 등쳐서 여러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개발인가?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경원 전 의원을 꺾었습니다. 이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10년 만에 3선 시장 도전인데요. 자,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이 야권 단일화라는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00% 여론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그 단일화하는 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꼭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단일화 이후에 각각의 지지층이 결집해서 정말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합칠 수 있는 그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 큰 원칙만 충족된다면 저는 어떤 제안이라도 마음을 열고 함께 논의해볼 용의가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마음을 열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기호도 좀 논란이에요. 야권 단일 후보 2번, 4번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어느 당이나 각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당에 기호를 달고 선거를 치르는 걸 바라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열흘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우리 당에 들어오시면 제가 출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런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신뢰를 구축하면서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뭐 결국 그래도 목표는 야권 단일 후보일 텐데 단도직입적으로 안철수 후보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예, 그분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민주당 시장이 되지 않도록 힘을 합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도 저와 뜻을 함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침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데 윤 총장 대선 출마를 찬성하는지 혹시 윤 총장을 도울 생각까지 있는지요? 사실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끝을 무디게 만들려는 그런 그 음모가 숨어 있는 수사청을 만들겠다고 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직을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 그 순수한 뜻이 많이 훼손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사퇴하신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보면서 추후에 논의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이제 오늘 후보로 확정된 뒤에 이 수락 인사를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왜 그러셨던 건가요? 사실 그동안에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많이 죄송했습니다. 격려를 해주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을 만날 때도 사실 마음은 그 죄송스러움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많이 괴로웠었는데요. 그런 잘못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제1야당의 후보로 뛸 수 있도록 또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에 제가 더 큰 자책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또 감사의 마음까지 더해져서 순간적으로 조금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런 신뢰 꼭 분골쇄신 일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도 오늘 결정됐습니다. 박형준 전 의원이 박성훈 전 부시장과 이현주 전 의원을 꺾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치러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박형준 전 의원이 득표율 54.4%로 박성훈 전 부산시 부시장과 이현주 전 의원을 누르고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에 이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거입니다. 전임 시장들이 견제받지 않은 잘못된 권력의 횡포로 인해서 빚어지는 이 선거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가덕도 신공항을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덕도 공항은 절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정치공항이 아니라 경제공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박 전 의원에 맞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오는 6일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미철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정치권 최대 이슈 오늘 단연 윤석열 총장 사의 소식이겠죠?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연을 되짚어볼까 합니다. 이 두 사람 따지고 보면 참 오래된 애증 관계였어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파격 인사로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권력 형평에 대해서 사감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사감에 충성하지 않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7년 됐네요. 근데 윤 총장의 마지막 저 말이 문 대통령 마음에 당시에 쏙 들었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죠. 네, 윤 총장이 어떤 인물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임명 뒤에 오래가진 못했어요. 저 말이 오히려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죠. 네, 조국 사태가 불거지면서 세 사람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죠. 문 대통령도 이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었다, 과거형이 됐네요. 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과 계속 가기 위해 신현수 민정수석까지 기용했지만 결국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선택적 침묵. 네. 대통령도 보이고 국무총리, 경기도지사까지 보이네요. 네, 동행커는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여권 정치인밖에 떠오르지 않는데요. 네, 요즘 새로 생겼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땅 소유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다는 건데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는 오거돈 일가의 가덕도 땅 투기에 대해서는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동산 이슈 악재가 하나 더 있잖아요. LH 직원 땅 투기 유호. 이것에 대해서는 여권이 강력하게 이제 대처를 하고 있던데요. 네, 문 대통령은 어제도 오늘도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총리실 지휘하에 한 점 의혹도 없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엄중히 대응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왜 대응이 다를까요?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가덕도 신공항 투기 의혹, 저 두 건이 여권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부산시장 선거에 줄 영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주도하고 대통령까지 직접 가덕도를 찾을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 전 시장 일가의 부동산은 부산시장 선거에 직접적인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언급을 피하는 게 아니냐, 야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건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하겠다는 건가요? 제가 청와대 총리실 이지사 측에 물어봤는데요. 모두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비판할 수도 없고 옹호할 수도 없어서일까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할 말 없다로 정해봤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면 오히려 악재가 호재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부동산 이슈들을 어떻게 처리하나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 뒷유리에 벽돌을 던지고 도주했습니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인데 차 안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골목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앞서가는 승용차를 천천히 따라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차량 뒷 유리창으로 뭔가를 던집니다. 충격에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제 오후 7시 14분쯤. 오토바이를 탄 남성은 이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뒷 유리창에 벽돌을 던졌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온라인 게시판에 블랙박스 영상과 글을 올렸습니다.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끼어들어 경적을 한 번 울렸다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사장에서 벽돌을 들고 쫓아와 던졌다고 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학원들이 밀집한 대치동 학원가 한복판. 당시 차에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벽돌을 던진 30대 후반의 오토바이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벽돌을 이용한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우선 입건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파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파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집에서 키워 먹는 게 이득이라는 신조어입니다. 작년보다 3배나 올랐다는데요. 김유빈 기자가 파를 키워 먹는 집에 가봤습니다. 식사 준비에 한창인 강순영 씨. 혜리야, 파 좀 뽑아올래? 화분에 꽂힌 대파를 쏙 뽑아서 가져다 주자. 파 가져왔어. 고마워. 당근 캔 싱싱한 파를 송송 썰어서 끓는 물에 쏙 집어넣습니다. 시원한 국물 맛은 6살 손녀 혜리양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달콤하니 맛있어요. 작년 겨울 2,000원에 구입한 대파 한 봉을 넉 달째 집에서 키우면서 강 씨는 대파 걱정을 덜었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에 가보니까 한 단에 6,000원씩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진짜 파테크한 건가 싶은 생각에 좀 흐뭇한 기분도 들고. 실제로 대파 1kg의 소매 가격은 전년 대비 256% 급등했습니다. 한파와 폭설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요즘 대파 한 봉 장바구니에 담기가 참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현재 마트에선 이 대파 한 봉의 가격이 7,000원에 육박합니다. 다른 걸로 대체를 많이 하죠. 양을 조금 줄이고 버리던 거를 이제 조금 그렇다고 기본 재료인 대파를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 대학생 자취생들이 물가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파테크나 이런 직접 재배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치솟는 식재료 물가에 내 먹거리는 내 손으로 직접 해먹는다는 도시 농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정성 담아 심는 한 그루 한 그루의 내일의 푸른 꿈을 간직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는 식목일 4월 5일이죠. 그런데 어제 산림청이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 확인해 봅니다. 나무 심기에 적합한 시기 언제일까요? 나무의 가지나 잎이 될 새싹, 잎눈이 트기 전이 좋고 해토라고 해서 얼어있던 땅이 풀려야 하는데요. 이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잎눈 언제 트는지 관측해보니 낙엽 화력수의 잎눈 타열이 10년간 약 10일 앞당겨지며 생태 시기가 빨라졌다는 분석이죠. 언 땅이 풀리는 시기도 지도로 보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얼었던 땅 3월 말이면 대부분 녹았는데요.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보면 2050년대엔 녹색 도시처럼 강원도 고지대를 제외하고 3월 중순 전에 땅이 녹는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1940년대 서울 기준으로 식목일 평균 기온은 7.9도였는데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기온은 10.2도로 올랐죠.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올랐으니 식목일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 과거에도 있었지만 역사성이 있는데 기온이 올랐다고 계속 앞당길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산림청은 지역별로 나무 심기 적절한 시기, 제주 같은 난대 지역은 2월 하순 이후, 또 온대 남부 지역은 3월 초순 이후, 온대 북부는 3월 하순 이후 등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식목일 변경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신중한 검토를 거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다 잘 될 거야. 미얀마에서 총탄에 숨진 19살 소녀의 옷에 써있던 문구가 시민들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태권도 챔피언이었던 이 소녀를 비롯해 30명 넘는 시민이 숨졌습니다. 정다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 속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을 독려하는 소녀. 미얀마 제2도시인 만달레이 도심에서 열린 쿠데타 반대 시위에 결국 체류탄과 실탄이 날아들었고 이 소녀는 숨졌습니다. 머리에 총탄을 맞은 19살 소녀 치알신이 입었던 옷에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글씨가 영어로 적혔습니다. 생전에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던 소녀의 SNS에는 시위 현장에서 숨지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유서가 남아 있습니다. 태권도 챔피언 출신으로 알려진 치알신은 시위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소녀처럼 머리에 총탄을 맞은 희생자들이 이어지자 군인들이 조준 사격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어제 하루 목숨을 잃은 시민만 38명으로 미얀마의 수요일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We have now more than over 50 people died since the coup started, and many are wounded. 소녀의 사진이 널리 퍼지면서 다 잘 될 거야라는 구호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을 찾은 시민들은 자유와 선거, 민주주의 수호를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로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신인 시절
선배의 괴롭힘 때문에 코트를 떠났던 선수가 요즘 배구 인생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인성이 최고인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 요즘처럼 가슴에 와닿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강호 한국생명을 꺾은 GS칼텍스. 승리의 주역은 뜻밖의 선수였습니다. 저는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못할 줄 알았는데 오늘 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동료들도 중계 해설자도 울었던 인터뷰.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어렵게 돌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힘든 순간이 좀 생각났던 것 같아요. 2010년 흥국생명에 입단했지만 만만치 않은 프로 생활에 배구를 그만두었습니다. 꿈꾸는 프로는 생활도 다르고 다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가니까 아니더라고요. 이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3년 만에 프로 무대로 되돌아왔습니다. 신인 전체 2순위로 주목받던 시절은 지나가 버렸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없고 지금 같은 성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계속 거기 있었어요. 후회 안 해요. 절대. 아래로 후배들이 많지만 김유리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배구가 즐겁다는 김유리. 나이 30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웃긴 선수, 그리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선수, 그리고 인성이 좀 제대로 박힌 선수라고 좀 기억이 되고 싶고, 저를 지금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로 남해안과 제주에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가 더 내리겠고 영남 해안가로는 10에서 40mm, 충청 이남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비는 대부분 내일 오전에는 그치지만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 경칩인데요. 이 절기답게 초봄 기운이 물씬 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대구가 18도까지 껑충 오르는 등 4월 초순만큼이나 따뜻하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날이 온화해지고 바람이 잦아들면서 대기가 정체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와 충청, 대구는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또 눈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번만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많게는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